이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이 정권이 최저임금 문제 해결 방안을 또 대기업이나 재벌한테 전가를 하고 끝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공약을 못 지켜서 사과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공약을 못 지킨 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밀어붙이다가 지금 서민 삶을 파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 쇼크를 일으키고, 한마디로 서민의 지금 소득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들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식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정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돈을 가진 자들이요, 현 정권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경제정책이나 북한과의 쇼 등의 불안감을 느끼고 지금 돈을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도 어렵다, 주식도 어렵다, 채권도 어렵다고 보고 지금 이 돈들을 은행에 그냥 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정기예금 증가 규모가 작년, 재작년 연간 증가 규모를 올 5월달까지가 능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각 부잣집이 요즘 금고나 장판 밑에 보면 숨겨놓은 5만원짜리가 수두룩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5월 말로 656조 5천억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보다 40조가량이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예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금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안전한 그냥 은행 예금으로 다 쏠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가게도 수익률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봤자 망할 거 뻔하고,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도 아예 없어도 원금이라도 보전되는 은행으로 다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뭔 말이냐?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돈이 돌지 않고 돈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서 은행에 다 쌓이고 있다. 일본이 과거에 부동산 버블이 꺼진 직후에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주면서 저리로 쓰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돈을 안 빌려가고,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은행에 진 부동산 거품 붕괴 때문에 진 부채를 갚기 위해서 돈을 오히려 쓰지를 않고 빚을 갚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축소 사회로 전락을 해버리면서, 그러니 소비를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고 빚을 갚고, 개인도 소비를 하지 않고 빚을 갚고, 은행에 빚만 자꾸 갚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 사회가 한마디로 경제가 쪼그라들었는데요. 지금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쓰지를 않고 또 돈을 투자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은행에 넣어놓고, 그래서 이 정권이 최저임금을 계획을 할 때 최저임금 10,000원까지 3년 안에 달성을 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면서 그래도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 주도로 성장이 될 거다. 그래서 경제가 밑에서부터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늘면,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려서 잘 돌아갈 거라고 턱없는 환상을 한 거예요. 없는 사람들 소비 늘려봤자 그걸로 한국 경제의 삶을 기름을 돌린다. 그런데 최저임금만 올려주면, 대통령이 올해는 7,350원, 내년에는 무슨 8,300원 뭐 이러면 최저임금이 그대로 굴러가면서 이렇게 돈이 주어지느냐? 최저임금이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만큼 열악한 처지에 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들은 최저임금 받으러 일하러 가면 아버지는 최저임금을 주는 편의점을 하는 영세 소상공업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아들이 최저임금 받으러 가지 말고 자기
편의점에 남 아들한테 최저임금 올린 거 주지 말고 우리 식구끼리 때우면서 일하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용이 주는 거죠. 이 간단한 원칙을 몰라보고 을과 을의 대결인데 이게 갑을의 대결이라고 이렇게 책상 물림이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이 정도도 계산이 안 되는 정도의 놈들이라면 이거는 경제를 해서는 안 될 놈들이에요. 진짜 놈들이라나. 이걸 최저임금 공약을 못 지켰다고 사과를 해요? 돌대가리 같은 놈을 데리고 앉아가 경제를 한다는 나의 무식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양대 노총의 손에 최저임금이 휘둘렸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2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양대 노총의 노동자로 있는 사람은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양대 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는 둘 다 합쳐서 18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를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 등 9명이 근로자위원이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위원회에. 자, 그런데 이들은 중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5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 오른 1,790원에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10,000원을 지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10%가 안 되는 사람들이 노동자의 대표단체를 깔고 앉아서 자신들은 대부분이 한국 사회의 상위 노동자 상위 20%의 고연봉을 받으면서 최저임금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의 62%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9% 이하로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다 해본 모양이에요. 연세대 산학협력단이라는 데서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들 양대 노총이 저들이 이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저거 노조로 끌어들여서 똘마니로 거느리려고 비정규직이니 뭐 이 아르바이트 이런 노동자들을 그렇게 질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다 대기업 노조가 주축인데, 공기업 노조나, 이들이 소상공인을 결론적으로는 최저임금 수혜 대상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일을 지금 한 겁니다. 앞으로 이들을 노동자 대표라고 인정하는 이상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는 저거가 입으로 쳐놓고요, 무식한 자들 데리고 문재인이요. 그런데 이 해결책 중에 하나로는 지금 거론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가장 쉽게 나오는 대책 중에 하나가 카드 수수료 인하하겠다. 그 다음에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또 가맹본부에 이렇게 프랜차이즈료를 낮춰라. 가맹료를 낮춰라. 이렇게 해서 정권이 손 못 대는 부분을 사고는 저들이 쳐놓고, 그 수습은 한마디로 정부도 뭐 3조 정도로 해서 조금씩 최저임금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주겠다는 그 외에는 대기업들이 너네들이 수습하라고 지금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지금 김상조가요, 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공정위는 최저임금으로 상승으로 늘어나는 가맹주들의 부담을, 즉 편의점 주인들의 부담을 이렇게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면서, 이 대기업에, 편의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 가맹 본사에다가 가맹금을 내려라. 또 하도급 업체를 위해서 납품가를 올려줘라. 또 카드 회사를 보고는 카드 수수료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위반한 사실을 파악해서 처벌을 하겠다면서,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식업 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툭하면 수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본사가,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이 가맹점주들에게 지금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나 과도한 이익을 다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가맹점주 단체의 신고 제도를 도입을 해서 본사가 팔을 비틀어서 많이 뺏어내려고 하는 것을 다 신고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사가 판촉이나 이런 광고 행사를 할 때 그런 걸 떠넘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신들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로 하여금 하도급 업체에 납품 가격을 올려줘라. 이런 거 전부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 위반한 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위반한 사실은 처벌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거 처벌도 정치적 의도로 자기들이 저지른 정책의 잘못을 커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매달 편의점이 뭐 CU나 GS니 뭐 이런 데서 내는 가맹금을 낮추도록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상투적으로 가는 것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드 수수료 인하 논쟁에 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으로 타격을 받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그 대책으로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청와대가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이제 카드 회사를 보고 수수료를 낮추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카드 업계에 따르면 일이 터질 때마다 카드 수수료한테 다 책임을 전가해서 우리가 총대를 매는 식으로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는 못해 먹겠다고 지금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자, 편의점들은 결제 금액의 2.3%, 2.4%를 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내는데, 백화점과 마트는 2.04, 1.96%를 수수료로 낸다고 해요. 그리고 연 매출 1,000억 이상의 가맹점 400곳의 평균 수수료가 1.9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의 수수료가 이런 대형 이런 매장들보다도 수수료가 더 높다. 이래서 낮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카드 업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카드 수수료를 9차례나 내렸다. 그래서 2016년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1.5%에서 0.8%로,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2.0에서 1.3%로 낮췄다. 그래서 지난해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 이하에서 3억 이하로, 중소 가맹점을 2억 초과 3억 이하에서 3억에서 5억 이하로 확대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내렸고, 소액 결제가 많은 21개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2.22에서 2%로 내려갈 예정이다. 이런데 뭐 더 내릴 게 있냐?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싹 가맹점 본부로 돌리니까 편의점 이렇게 연합체도 이 투쟁 대상을 가맹 본부로도 확대해서요. 자, 싸움을 흩트리는 거죠. 전선을요. 정부 대 편의점주 부분을 정부가 카드 회사를 건들고 가맹점주를 건드니까 이제 이 화살이 그쪽으로도 가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방향을 흩트리는 이 작업이죠. 자, 가맹점 수수료 낮추어서, 그리고 카드 수수료 낮추어서 편의점 업계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부분이 편의점 업계 주인들의 직접적인 생명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가맹점주 업체들은 이 영업이익률이 1에서 4%에 불과하고, 점점 갈수록 새로운 편의점 허가도 안 해주면서 수수료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부의 가맹점주와 가맹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싸움을 붙이는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현 정권이 저지른 실정을 이렇게 왜곡하고 방향을 돌리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조가 애정에 없던 대기업의 갑질을 조사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최저임금과 가맹점 본부의 갑질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이거는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될 문제지, 최저임금으로 지금 가맹점 프랜차이즈 편의점 사장 등을 비롯한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이 문제의 방향을 돌리는 것은 매우 비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을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만 원을 못 해준다. 이거는 이제 순수한 임금 만 원이죠. 벌써 여러 가지 부담까지 합치게 되면 주휴 휴가라는 것까지 합치면 만 원을 초과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주휴수당 등 여러 가지 숨어있는 문제들을 합치면 만 원을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라는 게 웃기는 게요, 한국하고 터키만 있다는데 왜 생겼는지 정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정을 할 때 일본 조항을 뺏겼는데, 근데 그 도입 배경이 된 자료가 뭔지도 없다라는 거고, 일본에는 이게 없어진 지가 오래됐대요. 그 주휴수당이라는 게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을 하지 않고 한 주를 다 근무했을 때 그러면 하루치 월급을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토일 이틀을 쉬잖아요. 5일이라고. 그러면 토요일 날 걸 다시 더 하루 쳐준다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게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 근원도 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생들은 오히려 걱정이라는 거죠. 인건비 아끼려고 주인이 직접 하고 자기 가족들 동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3일, 4일만 일하고 내보내버리는 일이 지금 계속 단기적으로 쓰는 뺑뺑이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은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과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속도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수준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한국 전체의 1인당 GDP나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나 이런 범주 하에서 한국의 임금 수준, 국민들의 전체 생산력 수준 하에서 최저임금이 얼마가 적당한가 하는 것이 맞지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 1.5배 이상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적절한 최저임금보다 1.5배 정도 최저임금이 높아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일본보다 지금 인건비가 비싸다. 그러면서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우리하고 일을 한 달만 해보면 당신이 최저임금 현실을 알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장관이 현장에 와서 한번 일해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요즘 대졸 초임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도 좀 낮은 상태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민소득 1인당 GDP를 대비해서 보자면 일본의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확실히 낮은 상태예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소상공인 어려움은 최저임금보다 임대료와 가맹비가 더 문제다라는 인식을 이야기를 했어요.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준을 보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행포와 불공정 계약, 고비 풀린 상가 임대료가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16% 오를 때 전국 임대료는 2% 내렸다는 거예요. 한국의 임대료율이 굉장히 높지만은 최근 들어서 임대료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임대료는 싼 곳을 찾아서 옮길 수가 있지만은 최저임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러니까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4.7%, 임대료는 8.2%라는 겁니다. 편의점 연합회에서 내놓은 점주의
평균 임대료가 250만 원이고 인건비는 463만 7천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맹비는 평균 519만 원이라는 거예요. 최근 편의점 본사들이요, 신선식품 지원비 이런 형태로 점포마다 월 수십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편의점 본사 영업이익률이요, 과거에는 4%대였는데 한 3년 전에는, 최근에는 각기 1%대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대료의 증가하고 편의점 가맹본부의 증가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것들은 타수의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가맹점 본부가 막대하게 이렇게 과도한 이익을 보거나 또 이 임대를 내는 주인이 막대하게 시세하게 다르게 이렇게 막 올리고 할 수 없어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럼 편의점 가맹점 업체들이 하나가 자기들이 많은 가맹점 비용을 가져가면 이제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다른 가맹점으로 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편의점 업계는 몇 개의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앉아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고, 이들도 영업이익률이 1%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사태의 본질을 다른 데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다가 책임을 갖다가 덮어 씌우는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